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방송에 도움이 되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놈의 문재인이 요즘 하는 짓을 보면요, 누가 보더라도 이제 임기 몇 달 남겨놓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여러분들은 보이세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죠. 이 아들인 문준용은 보란듯이 국가 세금 1,500만 원을 또 뜯어먹고 앉아있고, 문재인의 대검찰청과 이 문재인의 공수처 하는 짓을 보세요. 이 야당의 국회의원들 집과 사무실을 대놓고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이게 임기 몇 달 안 남겨놓은 정권에서 할 수 있는 짓이라고 여러분들은 보이시나요? 이 모든 것이 무능하고 탐욕에 젖어있는 야당 놈들 때문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고발 사주에 대해서 공수처가 영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일단 공수처가 이래서 문제인 겁니다. 법 위에 군림하면서 문재인의 호위무사가 될 것이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일반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짓거리를 하게끔 김웅이 만든 거 아닙니까? 저는 좌익이죠. 그래서 기어들어갖고 지금 새작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게끔 김웅이라는 작자가 아주 애매모호한 행동으로 여론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이든 아니든 간에 객관적인 거고,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말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안 했으면 안 한 거고 한 거면 한 거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핸드폰에 자신의 이름이나 손준성의 이름이 나오면 내가 전달한 게 맞겠죠? 이게 뭐예요? 이딴 식으로 말장난을 하면서 나는 기억도 안 나고 잘 모르니까 검찰에서 수사로 결정을 해달라고 해놓고 문재인의 공수처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냥 냅다 쳐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무슨 직권남용이니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걸 막는다고 우르르 몰려가는 쇼를 하고 앉아있고, 지들이 명분은 다 주고 뭔 놈의 직권남용을 얘기합니까? 이게 뭐 하자는 플레이예요. 애초부터 명분을 주지 말았어야지. 정말 답답해 죽겠네. 물론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는 명백히 잘못된 거고, 거기에 따른 후속 절차를 물론 해야겠지만 그 전에 야당에서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준석이 이제 하는 짓을 보세요. 당대표라는 자가 김웅 하나만 딱 쳐내면 될 거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유체이탈 화법으로 남의 당에서 벌어진 일처럼 논평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건 뻔한 거죠. 본인이 문재인에게 아버지 땅 투기권으로 그냥 목덜미가 잡혀있고, 이자는 좌익이기 때문에 보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보수 괴멸을 아주 부추기고 자빠진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무슨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하는데 거두절미하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화끈하다 멋있다 이딴 황당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거는 나중에 조만간이에요. 결과가 나오면은 아시겠지만, 우선 이 손준성이가 김웅에게 전달한 것은 거의 팩트에 가깝고요. 한국일보 기사를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제보자의 핸드폰을 보면 조작된 흔적이 없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텔레그램이라는 그 이미지 조작이 거의 불가능하고, 손준성이 보냈고 김웅이 받았다면 끝이지 뭘 더 따집니까? 객관적으로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또 그 고발장이 당에 접수가 됐고 당에서 고발까지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최강욱이가 기소됐고 벌금까지 맞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방송을 해드렸지만 벌금 나온 거 보세요. 의원직 박탈 그런 조건에 안 걸리게 80만 원 딱 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큰 소리를 쳐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요. 손준성이의 직책이 윤석열의 손발이었잖아요. 다 떠나서 검찰총장과 손준성의 이 직책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이 몰랐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만약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과가 먼저 했어야 돼요. 본인이 검찰총장, 객관적인 어떤 사실로 봤을 때 사과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되려 큰소리 맞추고 앉아있고, 한마디로 무슨 손준성이 취미의 사람이다 뭐다 그러는데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당시 검찰총장의 손발격인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 손준성이 다른 건도 아니고 최강욱과 유시민 등이 윤석열 본인과 본인 부인 그리고 한동훈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고발장을 사주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신의 일인데 그걸 본인의 뜻이든 아니든 간에 자신의 손발이었던 손준성이 그런 잘못을 했다면 우선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되려 기자회견에서 대국민을 상대로 화를 내고 앉아있어요. 어차피 곧 밝혀지겠지만 만약 윤석열이 말대로 손준성이 추미애 쪽 사람이라고 치고, 이거는 더 큰 문제예요. 아니 추미애가 보수입니까? 그렇다면 손준성이 저쪽 편이라고 치면 문재인과 딜을 쳐갖고 윤석열을
바로 구속시켜? 이거는 구속각이긴 한데 문재인이 이거를 바로 내치면서 구속시키겠습니까? 이자의 스타일 보세요. 갖고 있다가 묻어놨다가 또 싹싹 쓰고 그래요. 윤석열의 경선 결과를 보고 만약에 윤석열이 경선에서 승리를 하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딱 된다면 묵혀놨다가 나중에 대선 직전에 딱 터뜨려가지고 그냥 구속을 시켜버리면 이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윤석열은 이뿐만이 아니라 온몸에 그냥 폭탄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의혹들이 터져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구속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자가 경선에서 승리를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문재인이 그냥 이용해 먹는 거예요. 바로 터트려도 될 거를 질질질 끌고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제가 지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런 걸 거짓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의 대다수는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지지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란 말이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쪽에서 뜯어먹고 저쪽에 뜯어먹고 그러지 말고. 자, 이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내각제가 관철된다는 전제하에 윤석열이 문재인 사람이니까 열심히 보수 진영을 앞으로도 더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면 윤석열을 살려주고 허수아비 대통령이라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각제 개헌이 관철됐을 때 말이고, 또한 그런 일이 생긴다면 100% 장담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상적인 정권교체나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감옥 가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이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인 좌파 농객인 진중권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면접을 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날 진중권이 제일 먼저 윤석열에게 질문을 했고, 김 대표라는 좌익 언론사 대표가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핵심적인 질문을 했어요. 들어보시면, 포렌식을 해서 손중성이 김웅에게 초안을 준 것이 확인이 된다면 당시 총장으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데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과는 며칠 전 기자회견 때 해야 말이 되는 거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진중권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자가 지시한 정황이나 증거가 나온다면 사퇴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윤석열이 제가 지시 안 했는데 그 상황을 가정해서 답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이렇게 선을 걷는데,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하면 되지 뭐하러 저딴 말을 합니까? 여운을 남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윤석열의 말대로 입으로만 떠들 게 아니라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 봐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사람이 저렇게 김치 버무리듯이 말을 싹싹 버무리면 됩니까? 자신의 주장대로 지시한 적이 없으면 사실이 아니까 사퇴할게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이러면 끝나는, 이게 더 확실한 거지. 목소리만큼 확실한 거야? 저렇게 말은 배배 버무렸고 그냥 꼬고 앉아있는데. 또 진중권의 말이 잘못된 것이요, 저런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가 아니라 그건 구속되는 거죠. 구속이지 뭔 놈의 사퇴. 손준성이 김웅에게 초안을 준 사실은 이미 확인된 거고요. 윤석열이 지금 우기고 있는 것일 뿐, 만약 지시한 정황이나 증거가 나온다면 사퇴가 아니라 구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좌익들에게 면접을 봤다라는 건 보수의 대권 후보들에게는 자존감을 건드리는 아주 진짜 치욕스러운 일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짓거리를 했다라고 보긴 하는데, 이 점 하나는 보수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라고 봅니다. 만약 보수 진영의 사람이 과거처럼 면접을 봤다면 아마도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것의 연장선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긍정적으로 봤을 때 좌익들을 데려다 놓고 면접을 보니까 저런 질문이 나오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 보수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익들에게 면접 보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치욕적인 짓거리였지만, 긍정적으로 봤을 땐 우리가 후보자에 대한 진면모를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거고, 그렇게 안 하려면 보수의 원로나 지식인들이 지금 윤석열을 찬양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저버리는 희한한 짓거리 하지 말고 각종 이해관계나 어느 쪽에 줄 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자들이 나와가지고 감싸고 위해주고 지들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했어봐요. 국민들은 또 거기에 현혹이 되고 또 속아 넘어가고 항상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대구에서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 정치 공작으로 끌고 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만큼은 맞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김웅과 윤석열이 하는 짓거리를 보시면 점점 판을 키우고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팩트가 드러난 사건이고 보수 쪽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후보에게도 그래야지만 기회가 오는 거지. 지금 이걸 가지고 역공을 한다면서 점점 파일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 분명한데, 야, 그때 돼서 보수는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김웅이라는 이 세작과 주변의 간첩들이 노리는 것도 이런 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박지원까지 막 이렇게 연루를 시켜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사실이 안 되는 것처럼 해서 그냥 막 검찰 공수처를 이용해서 그냥 냅다 보수를 때려잡는 거지. 그래서 윤석열은 단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 정말 문재인과 공작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윤희숙도 기자회견 때 그냥 되려 큰 소리를 치면서 막 질러대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이 문재인과 저쪽 일당들에게 보수 쪽에 목덜미가 잡히게끔 그런 명분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다가는 정말 보수 완전히 전멸하고 말 거예요. 지금 이준석이 하는 짓을 보세요. 당이 망하게끔 완전히 난 내 아버지 투기건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이러고 있지 않나. 김웅 그리고 윤희숙 하는 짓거리를 보시면 이준석이 하는 짓거리. 윤석열이 말대로 손주성이가 추미애 쪽의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자가 문재인과 딜을 쳐가지고 저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줄을, 그런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판을 키웁니까? 나중에 그냥 한 방에 갈 수 있는데 몰살당할 수가 있는데, 손준성의 말 한마디면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그냥 끝나버린다는 말입니다. 윤석열이 있잖아요. 손준성은 우리 사람이에요. 추미애 쪽 사람이라고. 그럼 저 문재인하고 무슨 딜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판을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다 갈 수 있는 거거든. 문재인이가 지금 5년 동안 하는 짓거리가 한 방에 팍팍팍 이렇게 구속을 시키거나 단죄를 안 해요. 이걸 가지고 질질 끌고 고기 몰듯이 몰아갖고 한 번에 잡고 뭐 이런 식이거든. 지금 또 그런 공작에 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 말은 잘한 거예요. 빨빨 잘라버려야 돼. 여기서 판을 키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김웅기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윤석열도 마찬가지. 이거 완전히 공작이 분명하고 보수의 완전 괴멸을 노리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폭로를 제대로 하고 있는 이 조성은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따로 제가 다루겠지만 박지원의 최측근인 건 맞는 것 같고, 이 자가 이런 폭로를 하는 핵심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신의 출세죠. 좌익을 갖다가 작년 총선 때 끌어들여갖고 공천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열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건이 생기니까 그냥 팩트로 조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여자가 아무런 팩트도 없이 전 검찰총장과 대권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을 깠을 때 확실한 게 없으면 저렇게 못하죠. 또한 박지원과 연결을 시키는 것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폭로를 한 조성은이 박지원의 사주를 받고 폭로를 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솔직히 조성은이라는 여자가 윤석열을 별로 안 좋아했던 걸로 알고 있고 자기가 싫어서 팩트를 갖고 조지고 있는데 이런저런 측근들을 만나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만, 만약 박지원과 상의를 한 후에 박지원이 국정원장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잘못된 행태를 보였다면 그거는 문제가 또 되죠. 역으로 문재인이 타격을 볼 수 있는 거지만 아직까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런 걸 싹 띄워놓으면서 지금 보수 쪽에서 막 박지원과 연결을 시켜서 막 이러고 앉아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 방에 갈 수 있다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팩트 체크를 해서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이 사건은 탄핵의 진실이 터지기 전에 완전 핵폭탄급으로 문재인도 피해를 엄청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조성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보고 정리해서 제가 방송을 다루도록 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은 대통령이 돼달라고 되어주세요라고 저도 고사를 지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저자의 죄가 한두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같이 보수의 프라이드를 굳건히 지키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거짓은 절대로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예요? 그쵸? 이런 각오로 거짓 없는 진실된 애국방송 제작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도록 꼭꼭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